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30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요번 21대 대선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고 혐오스러운 대선 과정을 저는 처음 봅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국민이 후퇴했고 정치가 퇴행했고 오만 루머와 협작과 흑색선전이 난무하죠. 지금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둘이 네거티브 공격에 의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국민에 비치는데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의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둘은 그래도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상대편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정도는 팩트였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이낙연이 치고받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뭐 고조선 백제까지 끌고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인성 자체가, 성격 자체가 아주 양아치적인 걸 끌고 나와서 네거티브를 하니까 아주 귀가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이죠. 김건희, 아내 김건희에 대한 공격도, 이것도 말이죠. 솔직히 입에 벌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 과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SNS의 발달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정치에는 많이 투영된다, 이런 것이에요. 2012년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는 트윗 가지고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페이스북 부분 막 나올 때고, 트윗을 하면서 그때 그 박근혜를 미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 트윗 300자 글자로선 좌파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쉽게 말해서 좌익을 이길 수 없으니 동영상을 만들어서 뿌리자 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 착각인 것이, 이 SNS에서는 그리고 평론에서는, TV 종편이나 공중파에 나오는 평론에서는 좌파들이 강합니다. 그 흑색선진이든 궤변이든 정설이든 좌파들이 엄청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20대와 50대까지가 주력군이고, 우파 보수를 자칭하는 자유우파들은 보통 보면은 60대, 70대이 주력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SNS, 트위터로 노무현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죠. 그렇죠. SNS 대전에서는, 즉 여론전에서 노무현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봐도 저도 우파 유튜브를 찍으니까, 우파 유튜브 같은 저 같은 경우 몇백 명이 보지를 않고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국힘을 개혁해서 중도 쪽으로 가자 이런 방송이니 그 영향력이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 몇 분만 보시는데, 좌파가 지금 만들어내는 흑색 선전과 궤변들을 보면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자유우파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50대, 60대고, 그 다음에 30대들도 간혹가도 있는데 그들도 돈벌이에 연연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슈퍼챗과 후원을 받죠. 광고 수익 제외하고. 좌파들은 최소한 그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 질수뿐이 없는 구조예요. 이쪽은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것들이, 대형 유튜버라는 것들이 대부분 60대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으니 좌파의 무자비한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은 대충 보면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통일이 되지 않는 진행을 하고, 그죠? 누가 많이 그러니까 같은 우파 진영에서 구독자를 뺏어오고 돈을 많이 버느냐의 경쟁에 들어갔죠. 좌파들은 최소한 문재인 하나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하자로 하나를 뭉치고 있으니, 좌파의 대적되는 이준석의 국힘과 윤석열을 통일된 의지로, 그죠? 통합된 의지로 공격을 하고 있죠.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의 영향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이가
어제 연합TV, 연합뉴스TV에서 나와서 국힘에 입당하겠다. 입당은 한다. 응? 근데 좀 지켜봐 달라. 또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은 윤석열은 어제도 하나 찍었지만 8월 15일 전으로 입당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다음 주, 즉 8월 8일까지, 8월 7일까지 입당을 해야 됩니다. 하리라고 봐요, 저는. 8월 7일.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하리라고 보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도 지금 국힘 입당을 결정했으니 경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선 준비 그거 가서 가지고 국힘의 지지 세력을 더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도 짜야 되고 그죠? 개별 정책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8월 15일이 마지노선이고 오늘 연합뉴스TV에서 이런 걸 묻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고 정치권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음 주가 8월 7일까지죠. 다음 주에 국힘은 입당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맞는 소리일 수도 있고 틀린 소리일 수도 맞는 소리일 수도 있고 틀린 소리일 수도 있다. 제가 혀가 꼬일지게 하는 말입니다. 말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해서. 응? 제가 볼 적에는 8월 7일까지 입당을 할 것이다 하고 봐요. 그 시기적으로 그걸 넘어가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윤석열한테 또 폭풍적으로 들이닥칠 겁니다. 이준석이가 8월 13일까지 휴가고 8월 14일쯤 복귀를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지루하지 않게 하겠다. 덩치값을 못해요. 그러나 윤석열이 아직 정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의 연합뉴스TV 27분을 다 들어봤는데 국힘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정치에 있어서 보수 진보를 너무 그렇게 따지면은 중도 확장성이 불가하므로 보수색을 너무 내지 않는 게 좋다. 내가 국힘에 들어가더라도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보수색을 지우면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윤석열 자체가 보수예요. 자기가 그 인터뷰에서도 나도 보수 색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강성 보수들입니다. 꼴통 보수들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오늘 현재까지 중도 확장에 실패했고 호남 공략이 실패했고 2030 젊은이들의 공략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3지대를 갖다 꿈꾸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국힘에 입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100% 적극적인 환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정치를 들이는 순간,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정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수 좌파를 또는 우파 진보를 썩는다 그러더라도 보수가 중심이고 진보가 중심이고 정체성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생각은 김종인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서 결정을 내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국힘의 강공에 또는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윤석열은 국힘에 입당할 수뿐이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준석을 만나고 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후원금도 쏟아지고 다시 국민들은 윤석열을 보기 시작했다. 그게 윤석열 효과가 아니라 이준석 효과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저는 윤석열을 폄훼할 생각도 없고 이준석을 갖다가 억지로 떼울 생각도 없습니다. 보고TV는. 오후에 윤석열이가 29일 오후 한 5시경에 연합뉴스 TV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윤석열이가 오전부터 압박에 또 들어가죠.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이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이 친구는. 제가 골백 번을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의 머리는 사회과학적인 비판으로
명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컴퓨터같이 이준석은. 누가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준석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찌라시들, 또 자칭 그 자유우파라는 평론가들 또는 유튜버 세력들이 당에 드디어 내분에 들어갔고 친윤과 친최의 결투가 시작했다 그러는데 가봐야 안다니까요. 입당하고 나서 윤석열이 얼마나 뿌리를 넓고 강하게 넓고 깊게 내려느냐 하는 걸 보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과 최재형은 성품과 인품과 파괴력에서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선비 같은 기질이요, 모범생 같은 선비요. 최재형은 선비 같은 강골 선비입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검투사적인 기질을 갖고 있죠. 헤쳐나가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지금 문재인의 도탄에 빠진 국민은 검투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는데, 근본은 둘 다 보면은 문재인 쪽에서 문재인 전반기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고 똑같은 검판 출신이고 동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법을 갖다가 앞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현재는 1위가 윤석열이고 야권에서 국힘 내에서 윤석열도 국힘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최재형이 2위인데 그 나머지가 보면은 지금 뭐 3%, 5%, 9% 뭐 보수 지지층에서 그것뿐이 안 나오는데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를, 쉽게 말해서 최재형이가 윤석열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럼 윤석열 대 비윤석열로 가는데 그것이 내분으로 간다. 친윤파와 비윤파로 갈린다. 그까지는 맞는데 그것도 봐야 된다.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서 봐야 된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른다. 저는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재 워낙 강성보수 TK 쪽에서 윤석열을 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뚫을지, 그 친구들이 근데 파괴력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검투사로의, 진정한 검투사로의 기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일말은 저는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경선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잖아요. 양아치 이재명과 엄중건, 이낙연이가 지금 하는 거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전 같은 경우에 오후 같은까지도 그 윤석열 측의 대변인이라는 김명빈이가 나와서 이준석한테 직격탄을 날리죠. 이준석은 추미애 같이 되지 말라. 그죠? 이준석은 추미애 길을 걷지 말라.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나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고 윤석열이 뜬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공격하지 말고 우리를 징계하지 마라. 즉 국힘 출신의 7, 8명을 징계하지 말라. 그러죠. 꼬리 내린 거예요. 이거는. 무섭다는 거야. 징계 안 할 수가 없죠. 8월 때까지 윤석열이가 입당을 안 하면은. 그런데 감히 김병민이가 국민 합리적 보수와 이성적 보수와, 그죠? 개혁 보수와 그 다음에 일반 중도층과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이를 갖다가 추미애에 비교했다는 건 자체가 이놈은 큰일이 날 것이다. 그죠? 농담 따먹게 할 때가 아니에요. 김병민은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하는 말들이 그 대부분은 그런 걸 다뤄요. 이준석이가 대선을 망친다. 이준석이가 있으면 대선을 못 이긴다. 쫓아내야 한다. 윤석열 중심으로 가야 한다. 또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준석이가 있음으로 해서 대선을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준석이가 없었다면, 당대표가 안 됐다면 윤석열은 국힘 입당 안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 급격히 빠지지 않아요. 윤석열에 의해서 오히려 국힘까지 마이너스가 되고 국힘의 영향력마저
마이너스가 깔아내린다 그랬죠. 근데 이준석하고 윤석열이가 만난 다음에 국힘의 지지율도 조금 반등하고 윤석열 지지율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반등하고 또 이재명이 때 앞서가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 간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뭐 박민식이 그 김병민이 이학재 또 황 누구야 그거 그런 애들하고 있는데 그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제원이가 지금 실제적인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첫 캠프에. 그죠? 장제원이가 윤석열 첫 캠프에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저는 장제원이가 정치권에 또는 대선권에 깊게 간섭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한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장제원은 전략형도 아니고 전술형도 아니고 무대뽀, 골빈 정치인이에요. 철학, 인문, 사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장제원을 갖다가 장제원이가 윤석열한테 붙어버렸어요. 홍준표한테 붙다가. 그렇죠? 윤석열은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려면은 장제원 같은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돼요. 그 이학자나 그런 친구는 괜찮아요. 제가 보면은 김병민은 정치인으로 깜냥이 안 되고 박민식이도 깜냥이 안 돼요. 그 이두화 같은 애는 무슨 나오지도 않아? 뭐 대변을 한다 그러더니 일주일에 다 돼가는데 이두화는 대변이 이제 하나도 못해.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캠프 내에. 윤석열을 내가 비하하거나 윤석열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고 장제원 같은 애가 윤석열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상황실장이라는 게 말이죠. 상황만 판단하고 주변 일만 판단하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캠프에 사회적이나 철학적이나 또는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생각의 움직임을 갖다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 상황실장이에요. 뭐 어디 전화하고 뭐 불 끌어 다니고 물건 뭐 반입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노무현의 상황실장이 그때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상황실장은 윤건영 같은 애들이 그죠? 윤건영이나 또는 그놈 누구야? 참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놈 누구죠? 4.15 총선 기획한 놈. 그런 애들이 상황실장으로 들어가서 뛰는 거예요. 장제원하고는 전혀 안 어울려요. 상황실장이라는 자리가. 윤석열은 정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구름 떠고 국민의힘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그죠?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이 입당을 하는 이 액션을 취하면은 강성보수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가 없다. 이준석이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가면 안 된다. 이준석이가 대선판에도 중심에 설 것이다. 왜? 윤석열이가 되든 최재형이 되든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이준석이가 대선판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매일매일 이슈를 지금 막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지금 정치판을 주도해요. 오히려 윤석열보다 이준석이의 언론 노출도가 훨씬 심하다. 국민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